아침에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한참을 서 있다가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잊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뚜렷했던 생각이 문을 여는 순간 사라지고 멍하니 서 있다가 문을 닫고 나서야 아, 그거였지 하고 뒤늦게 떠오르는 경험 말입니다. 길에서 분명히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기만 하고 끝내 나오지 않아 어색한 웃음으로 인사를 대신했던 순간, 혹은 외출하고 나서도 가스불을 껐는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하러 돌아갔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반복될수록 마음 한켠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조용히 자라납니다. 저는 이런 장면들을 거의 5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진료실에서 수없이 지켜봐 왔습니다. 동시에 저 자신의 일상 속에서도 겪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기억력 저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분명히 느낀 것은 기억이 흐려지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은 나이, 그 자체보다도 관리되지 않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방향을 바꿔도 속도가 늦춰지고 흐름이 달라지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제 이름은 이승호입니다. 올해 85살이 되었고 의사로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온 시간은 거의 반세기에 이릅니다. 그동안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환자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고 그만큼 다양한 삶과 몸의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언제나 거창한 방법보다 오래 이어갈 수 있는 작은 습관이 몸을 지킨다고 믿어왔습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찾아오신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큰 병은 없었지만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밤잠도 깊지 않아 하루가 늘 흐릿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더 늘려야 하나 고민하시던 그분께 저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요즘 드시는 음식과 하루의 리듬은 어떠신가요? 그 대화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몇 주 뒤 그분의 얼굴 표정을 눈에 띄게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의 출발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별한 약이나 값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지나쳐왔던 재료 하나와 그것을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뇌와 혈관, 그리고 하루의 맑은 감각을 천천히 되살리는 습관. 지금부터 차분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이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나이와 함께 기억력 저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또 제 자신의 몸을 관찰하며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는 원인은 단순히 뇌가 늙어서라기보다 뇌로 가는 길이 점점 막히고 있다는데 더 가까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뇌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쉬지 않는 기관입니다. 숨을 쉬지 않아도, 눈을 감고 있어도 뇌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혈액의 흐름이 예전 같지 않게 느려지면 가장 먼저 반응이 둔해지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머리가 맑지 않고 말을 하다가도 단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으며 방금 들은 이야기가 금세 희미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의 검사 수치보다도 얼굴 표정과 말의 속도를 먼저 봅니다. 혈류가 떨어진 분들은 공통적으로 반응이 조금 늦고 말끝이 흐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기에 수면의 문제가 겹치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도 자주 깨고 새벽녘에 눈을 떠버리는 일이 반복되면 뇌는 제대로 쉴 시간을 얻지 못합니다.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날 아침 머릿속은 정리되지 않은 서랍처럼 어수선해집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머리가 무겁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피곤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런 상태가 며칠, 몇 주 반복되면 마음속에 작은 불안이 생깁니다. 내가 왜 이러지? 혹시 큰 병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문제는 이 불안이 다시 뇌를 긴장시키고 몸 전체를 움츠러들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긴장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이 좁아지면 혈류는 더 줄어듭니다. 그렇게 기억력 저하와 불안, 피로가 서로를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 고리를 수없이 봐왔고 동시에 끊어낼 수 있는 지점도 함께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억력 문제는 결코 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혈관의 흐름, 밤잠의 깊이, 하이피, 그리고 매일 몸에 들어오는 영양의 방향이 서로 맞물려 만들어진 결과라고요. 어느 하나만 떼어놓고 바라보면 답이 보이지 않지만 흐름으로 보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뇌를 살리고 싶다면 뇌만 들여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뇌로 가는 길을 먼저 살피고 그 길 위에 놓인 생활 습관을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길 위에 놓인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매일 접하고 있으면서도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주 익숙한 식재료 하나가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연스럽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음식들 중에는 너무 익숙해서 그 가치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들깨가루가 바로 그런 재료입니다. 미역국의 한 숟갈, 나물의 조금, 국수 국물의 고소함을 더하는 역할로 늘 곁에 있었지만 대부분은 맛을 내는 양념 정도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들깨를 그렇게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환자분들의 몸 변화를 오래 지켜볼수록 이 익숙한 재료가 노년기 건강과 아주 잘 맞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음식 선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잘 흡수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자극적인 것보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더 필요해집니다. 들깨는 바로 이 지점에서 조용히 힘을 발휘합니다. 작고 가벼운 씨앗 안에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비타민 E와 여러 항산화 성분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각자 따로 움직이기보다 서로를 보완하며 작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성 오메가3는 혈액이 지나가는 길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 E와 항산화 성분은 세포가 지나치게 빨리 늙어가는 것을 늦춰줍니다. 여기에 마그네슘이 더해지면 몸 전체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면서 신경이 과도하게 예민해지는 것을 완화해줍니다. 저는 이 조합을 볼 때마다 참 잘 짜인 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하나만 튀지 않고 노년기 몸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 어르신들 말씀 중에 머리 쓰는 사람은 들깨를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경험에서 나온 말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이 말에는 나름의 근거가 숨어 있습니다. 뇌는 기름을 좋아하는 기관이고 동시에 산화에 약한 조직입니다.
들깨, 속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의 조합은 뇌가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돕는 방향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민간요법과 과학이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 설명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릴 때는 집에서 늘 들깨를 먹었는데 요즘은 귀찮아서 잘 안 먹게 된다고요. 그 말 속에는 세월의 변화와 함께 놓쳐온 습관들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그 습관들이 사라지면서 몸이 받던 작은 도움들도 함께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들깨는 약처럼 즉각적인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몸의 바탕을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들깨를 설명할 때 늘 앞에 나서지 않는 조력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분을 가진 들깨를 어떻게 먹어야 노년기 몸에 더 잘 맞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냥 예전처럼 나물에 뿌려 먹는 것만으로 충분할지 아니면 조금 다른 방식이 필요한지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들깨의 장점을 더 살리는 섭취 방법에 대해 아주 현실적이고 쉬운 방향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음식이 오래 살아남은 데에는 정말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 이야기를 꺼내면 대부분의 분들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생선이 떠오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이름들이 익숙하게 이어지지요. 분명 생선은 훌륭한 식품이고 저 역시 그 가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현실은 교과서와는 조금 다르다는 걸 자주 느끼게 됩니다. 선생님, 생선이 좋은 건 아는데 자주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한마디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비린내 때문에 손질이 부담스럽고 굽거나 끓이자니 주방이 번잡해지고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진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생선을 먹고 난 뒤 오히려 몸이 무거워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두 번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아예 생선을 멀리하게 됩니다. 좋은 음식이라는 건 알지만 몸이 먼저 거부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고령자분들 중에는 씹는 힘이 약해져 생선을 먹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시가 걱정되고 천천히 씹어야 하다 보니 식사 시간이 길어지고 그 자체로 피로를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먹어야 하는 음식이 과연 그 사람에게 맞는 음식일까 하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들깨가 가진 장점이 드러납니다. 들깨는 씹을 필요가 없고 가루 형태로 소량만으로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식물성 지방이기 때문에 소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몸이 받아들이는 과정도 부드럽습니다. 무엇보다 조리 과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 없이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채식을 하시는 분들, 소화력이 약해진 분들,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께 들깨는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음식이 더 뛰어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이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건강은 단기간의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먹는 것보다 내일도 모레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선택이 훨씬 큰 힘을 가집니다. 제가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완벽한 식품을 찾으려는 분들은 많지만 정작 몸을 바꾸는 것은 계속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몇 주 지나지 않아 지쳐버리는 식단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반대로
아주 소박한 음식이라도 부담 없이 오래 이어진 경우에는 몸의 바탕이 서서히 달라지는 모습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들깨는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화려한 포장도 없고 강한 자극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오래 곁에 둘 수 있습니다. 매번 마음을 다잡지 않아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은 강한 의지가 아니라 무리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들깨를 어떻게 먹어야 그 장점을 더 잘 살릴 수 있을까요? 같은 들깨라도 함께하는 재료와 방법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차이를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짝에 대해 차분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들깨가 노년기 몸에 잘 맞는 재료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그냥 예전처럼 나물에 뿌려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환자분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느낀 것은 같은 들깨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깊이가 꽤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유입니다. 들깨 속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은 대부분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분을 지용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만 마신 상태에서는 제 힘을 다 발휘하기 어렵고 지방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제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들깨가 아무리 좋아도 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잘 만들어주지 않으면 생각보다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유가 등장합니다. 우유 속에 들어있는 지방은 들깨의 성분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거친 길을 맨발로 걷는 대신 신발을 신겨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감싸진 성분들은 장에서 훨씬 편안하게 흡수되고 몸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여기에 우유의 단백질이 더해지면 또 하나의 역할이 생깁니다. 이 단백질이 들깨의 영양 성분을 붙잡아주면서 혈관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쉽게 소모되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이 과정을 설명할 때 종종 포장된 택배 이야기를 합니다. 포장 없이 물건을 그냥 보내면 중간에 부딪히고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단하게 포장된 택배는 목적지까지 비교적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들깨의 영양 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들어갈 때보다 우유라는 포장을 입고 들어갈 때 뇌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복잡한 이론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들깨를 드시던 분들 중에서도 그냥 반찬으로 먹을 때와는 느낌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머리가 덜 무겁다고 하셨고 어떤 분은 밤에 잠드는 시간이 조금 빨라졌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받아들이는 방향이 달라졌다는 신호는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유와 함께 섭취한다는 것은 들깨의 효과를 과장해서 키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들깨가 원래 가지고 있던 힘을 몸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정리해 주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설명할 때 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걸 더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제대로 쓰는 방법이라고요. 물론 여기서 또 하나의 현실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한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유가 맞지 않는 분들을 위한 대안,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준비하고 마시면 좋은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마지막 한 걸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여기서는 그 원리를 어떻게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됩니다. 제가 이 방법을 설명할 때 특별한 이름을 붙인 이유는 거창해서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부담 없이 만들 수 있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청춘 두뇌 라테라고 부릅니다. 만드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먼저 우유를 준비합니다. 양은 약 2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온도입니다. 차가운 상태보다는 살짝 따뜻한 것이 좋지만 절대 뜨겁게 끓일 필요는 없습니다. 손으로 컵을 잡았을 때 아, 따뜻하네 하고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우유의 성분도 부담이 되고 들깨의 좋은 성분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전자레인지라면 짧게 데워주는 정도면 알맞습니다. 이제 여기에 들깨가루를 넣습니다. 밥숟가락 기준으로 2스푼이 적당합니다. 더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스푼이면 몸이 받아들이기에 충분하고 매일 이어가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가루를 넣은 뒤에는 천천히 저어줍니다. 이때 급하게 휘젓기보다는 가루가 풀어지도록 부드럽게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냥 바로 마시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섞은 뒤에 바로 마시지 말고 딱 1분만 그대로 두어보세요. 이 짧은 시간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들깨가루가 우유를 천천히 흡수하면서 부풀어 오르고 질감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바로 마셨을 때 느껴질 수 있는 가루의 거친 느낌도 줄어들고 속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저는 이 1분을 늘 몸을 배려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라테는 맛도 생각보다 부담이 없습니다. 고소함이 은은하게 퍼지고 아침에는 속을 부드럽게 깨워주고 저녁에는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약을 먹는 느낌이 아니라 차 한 잔 마시는 기분이라서 좋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한 습관은 마음을 다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유가 잘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시면 속이 불편하거나 더부룩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분들은 두유나 귀리우유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들깨의 성분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지방과 단백질이 함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귀리우유는 부드러운 지방 성분을 가지고 있어 대안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재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맞는 방식을 찾는 일입니다. 이 방법을 설명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간단해서 정말 도움이 될까요? 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몸은 복잡한 자극보다 반복되는 작은 신호에 더 잘 반응한다고요. 하루 이틀의 변화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이어지는 리듬이 몸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고 부담 없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렇게 준비한 청춘 두뇌 라테를 언제 마시면 가장 좋은지, 또
꾸준히 이어갔을 때 어떤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은 기다림 하나가 효과를 완전히 바꿔놓듯이 마시는 시간과 흐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습관의 가장 큰 특징은 눈에 띄는 자극이 아니라 조용히 쌓이는 변화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 며칠 동안은 정말 달라진 게 있나 하고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만 두고 몸의 반응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변화를 알리는 곳은 의외로 잠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뒤척이는 시간이 줄고 한번 잠들면 전보다 깊이 자는 느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는 들깨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좋은 지방산이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서서히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몸이 이완되면 마음도 함께 가라앉고 그 상태에서 잠은 훨씬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잠이 달라지면 하루의 시작도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무겁지 않고 몸을 일으키는 과정이 전보다 수월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밤사이 뇌와 몸이 제 역할을 했다는 신호입니다. 깊은 잠은 뇌를 쉬게 하고 혈관의 긴장을 낮추며 다음 날을 준비할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 변화를 하루의 바탕이 달라진다고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같은 하루처럼 보여도 안쪽에서는 이미 다른 리듬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듣는 변화는 혈압이나 혈당의 움직임이 전보다 덜 출렁인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이 습관이 약을 대신하거나 치료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 전체의 흐름이 안정되면서 변동폭이 완만해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저녁에 먹고 나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이유 없이 몸이 달아오르던 분들 중에서 요즘은 그런 느낌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혈관이 지나치게 긴장하지 않고 하루의 리듬을 조금 더 고르게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변화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피부가 예전만큼 당기지 않고 세수를 하고 나서도 건조함이 덜하다는 이야기, 머리를 감고 나면 모발에 윤기가 돌아오는 것 같다는 말씀도 종종 듣습니다. 들깨 속 비타민 E와 지방 성분은 피부와 모발에도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몸이 기본적인 영양을 안정적으로 받기 시작하면 가장 바깥에 있는 조직부터 그 영향을 보여주기 마련입니다. 이는 몸이 지금은 여유가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하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변화는 장입니다. 꾸준히 이어가신 분들 중에는 화장실 가는 시간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이 편해지면 속이 덜 더부룩해지고 그로 인해 하루 종일 몸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장은 단순히 소화만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몸의 리듬과 기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장이 편안해지면 전반적인 컨디션이 함께 올라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하나로 묶어보면 공통된 흐름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뇌를 위해 시작한 작은 선택이 잠을 바꾸고 하루의 리듬을 바꾸고 결국 전신의 상태까지 조금씩 바꿔놓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수없이 지켜보며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몸은 부분이 아니라 흐름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곳만을 위해 한 선택이 결국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 이틀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몸은 서두르지 않고 우리가 만든 리듬을 천천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습관을 하루 중 언제 이어가는 것이 좋은지,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 현실적인지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꾸준함이 어떻게 몸의 언어가 되는지 그 흐름을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럼 이걸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몸의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특히 잘 맞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환자분들의 생활, 리듬과 변화를 지켜보며 가장 안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시간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침 공복, 그리고 저녁 식사 후 잠들기 2시간 전입니다. 아침은 뇌가 가장 배고픈 시간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지만 그 사이에도 뇌는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낮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하고 필요 없는 정보는 비워냅니다. 그 과정에서 뇌는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뇌는 말 그대로 연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때 공복 상태에서 청춘 두뇌 라떼를 한 잔 마시면 뇌는 비교적 부담 없이 필요한 에너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침부터 머리가 조금 더 맑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 시간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긴장했던 근육과 신경이 풀어지고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시점이지요. 이때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잠들기 2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너무 이르면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당한 시간에 따뜻하게 한 잔을 마시면 몸이 서서히 이완되면서 잠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던 분들이 요즘은 누우면 생각이 덜 많아진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섭취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기대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며칠이면 달라질까요? 이 질문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너무 빠른 답을 기대하면 오히려 실망이 앞설 수 있습니다. 몸은 기계처럼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몸의 리듬은 서서히 풀리고 서서히 바뀝니다. 하루 이틀 마셔보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몸이 새로운 신호를 알아차리는 과정일 뿐입니다. 저는 보통 최소 몇 주는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잠에서 먼저 변화를 느끼고 어떤 분들은 아침 컨디션에서 차이를 느끼며 또 어떤 분들은 어느 날 문득 요즘 머리가 덜 멍하다고 말합니다. 변화의 순서와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이어간 분들일수록 더 안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다는 점입니다. 조급함은 이 습관의 가장 큰 적입니다. 빨리 좋아지려는 마음이 오히려 몸을 긴장시키고 그 긴장이 다시 변화를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이어가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이라도 잘못된 상태의 재료를 사용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들깨를 사용할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점과 짧은 기간 동안 몸이 어떻게 반응해 오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들깨는 분명 몸에 도움이 되는 재료이지만 동시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늘 강조합니다. 좋은 음식일수록 상태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들깨처럼 지방 함량이 높은 재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집에 있는 들깨가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개봉한 지 오래되어 냉장고 한켠이나 주방 선반에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들깨가 상했을 때 나는 냄새는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오래된 기름 냄새 혹은 어린 시절 쓰던 크레파스 같은 냄새가 난다면 그 들깨는 이미 산패가 시작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태의 들깨는 아깝다는 마음으로 드셔서는 안 됩니다. 몸에 좋은 성분은 이미 줄어들고 오히려 부담이 되는 물질이 늘어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의심되면 버리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건강 앞에서는 미련이 가장 큰 손해가 됩니다. 보관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공기와 열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들깨가루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냉장실이 아니라 냉동실입니다. 냉동 상태에서는 산패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기 때문에 비교적 오랫동안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필요한 만큼만 덜어내고 바로 다시 냉동실에 넣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할 때도 몇 가지 기준을 세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대용량보다는 소용량이 유리합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오래 두고 먹다가 절반 이상을 버리게 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체질에 따라 선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껍질이 제거된 들깨가루가 편할 수 있고 변비가 있거나 장 운동을 돕고 싶은 분들은 껍질이 있는 들깨가루가 더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선택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먹기 시작하면 몸은 언제부터 반응을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 저는 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정한 흐름은 분명히 관찰된다고요. 보통 1, 2일 차에는 잠에서 먼저 변화가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깊게 자지는 못해도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조금 줄어들거나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지만 몸이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3, 4일 차가 되면 아침의 느낌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덜 무겁고 몸을 일으키는 과정이 전보다 수월해졌다는 표현입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이유 없이 피곤했는데 요즘은 아침이 조금 낫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이 시기에 늘어납니다. 그리고 5일차 즈음이 되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을 꺼냅니다. 머리가 좀 맑아진 것 같아요. 생각이 또렷해졌다는 표현보다는 멍해지는 순간이 줄었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말을 과장으로 듣지 않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들어온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완성은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몸이 새로운 리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평가하려고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점수를 매기듯 판단하기보다는 요즘 나 자신이 조금 편안해졌는가를 느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들깨와 우유는 약처럼 즉각적인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몸이 스스로 회복 방향을 찾도록 조용히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정리해보려 합니다. 왜 작은 습관 하나가 나이가 들어서도 하루를 맑게 만드는 기반이 될 수 있는지 그 의미를 차분히 마무리하며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보려 합니다. 들깨와 우유라는 조합은 어디까지나 약이 아닙니다. 단기간에 모든 것을 바꿔주는 마법 같은 해답도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뇌와 혈관이 오래도록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탕을 다져주는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몸은 강한 자극보다 반복되는 작은 배려에 훨씬 정직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쇠퇴라고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져야 할 뿐입니다. 젊을 때처럼 밀어붙이는 관리가 아니라 몸의 속도를 존중해주는 관리로 바뀌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은 습관은 바로 그 변화된 관리 방식의 한 예입니다. 무언가를 더 애써서 얻기보다 이미 우리 곁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일부터 부담 없이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못하셨다고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 아침이나 오늘 저녁 중 편한 시간에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빨리 결과를 보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몸은 스스로 준비가 되었을 때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려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방향표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채널은 늘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오래 이어갈 수 있는 건강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더 맑아지고 밤은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